대부분 손이 저리면 목 디스크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목이 아니라 팔꿈치의 문제인 주간 터널 증후군도 흔합니다. 집에서 한번 팔꿈치를 이렇게 1분 이상 구부려 보시고 저린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꼭 수부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현병원 신한솔입니다. 이 주간 터널 증후군이 증상이 나타나는 위치랑 병변의 위치가 달라서 사실은 많이 진단이 놓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흔하게 이제 아시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터널 요 위치에서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눌리면서 여기 손이 저립니다. 주간 터널 증후군은 주관이 이제 팔꿈치를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팔꿈치 안쪽에서 척골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눌리게 되는데 여기서 신경이 눌리는데 증상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주로 4번째, 5번째 손가락이 저리고 손가락에 약간 힘이 빠지시는 느낌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위치와 증상이 있는 원인이 되는 위치가 조금 다르다 보니 진단을 많이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의사로서도 감별을 할 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목 디스크인데 우리가 경추 8번 디스크가 있을 때도 사실 4번째, 5번째 손가락 쪽으로 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간 터널 증후군도 생각보다 흔한 병인데 기본적으로 척추를 보시는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 4번째, 5번째 손가락이 저리면 대부분 병원에 가시면 아 그거 목 디스크예요. 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저린 거예요 라고 얘기를 듣고 목만 열심히 치료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목을 치료를 받다가 효과가 없으셔서 하시다가 이제 진료를 보러 오게 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목이 아니라 팔꿈치 쪽 안쪽에서 신경이 눌리는 질환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손목 터널도 마찬가지인데 해부학적으로 이제 신경이 쭉 가는 길에서 조금 주변의 구조물들이 조금 소위 말해서 바글바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중신경도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런 데서는 여유가 있는데 손목 터널이 있는 데서 소위 말해서 힘줄이나 신경이 바글바글 있게 되고요. 이 척골이 있는 주간 터널 같은 경우도 팔꿈치 안쪽에 뼈가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생긴 부분이 있는데 이 골짜기에서 척골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안 그래도 단단한 뼈의 골짜기 안에 신경이 위치해 있다 보니 위쪽에서 가해지는 작은 자극만으로도 이 신경이 눌렸을 때 빠져나갈 곳이 없다 보니 저린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팔꿈치를 구부리고 하는 작업을 많이 한다던가 팔꿈치를 구부리는 작업을 하면 이 공간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요. 아니면 헬스나 운동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 위쪽으로 결국 근육의 양이 늘어나면서 이 근육들이 아래쪽에 있는 신경을 눌러서 척골터널 증후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이 뼈의 골짜기에 척골신경이 지나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조적으로 골짜기가 이렇게 넓으신 분들도 있고 골짜기가 좁은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골짜기가 좁은 분들은 작은 외력에 의해서도 주간터널 증후군 증상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이쪽에 척골신경이 지나간다라는 거는 다들 학생 때라든지 한번 경험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어디 팔꿈치를 꽝 부딪히시면은 손끝까지 쫙 저리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팔꿈치를 꽝 부딪혔던 그 위치에서 신경이 눌리면서 그 저린 느낌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목에서부터 경추 8번 신경이 눌려도 이쪽에 증상이 나타나고요. 경추 8번 신경이 아니라 경추 7번, 8번 신경 등 여러 신경이 섞인 척골 신경이 눌려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결국 척골 신경은 이쪽에서 이 주간 터널 부분에서 눌리다 보니 이쪽에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면 구부리고 나서 한 1, 2분 정도 지나면 증상이 유발되는 소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부분을 눌렀을 때 저린 증상이 확 올라온다든지 결국 병변이 있는 팔꿈치 부분의 검진을 통해서 조금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목 디스크인 경우에 비해서 척골신경은 5번째 손가락과 4번째 손가락의 딱 절반만 지나갑니다. 그래서 주간 터널 증후군의 경우는 5번째 손가락이랑 4번째 손가락의 5번째 쪽 이쪽만 저린 경우가 많은데 이 저림은 손이 막 저리다 보면 아 내가 4번째 손가락이 반만 저리나 전체가 저리나 이거를 환자분들이 사실 구별하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는 좋은 사인 중에 하나기는 한데 실제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구별이 잘 안 되는 포인트이긴 합니다. 주간 터널 증후군의 경우 치료는 일단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치료입니다. 아까 검사도 제가 팔꿈치를 구부리고 하면서 증상이 유발되는 걸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도 이게 팔꿈치를 구부리고 있는 게 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팔꿈치를 구부리는 자세를 안 하는 게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땐 첫 번째 치료입니다. 밤에 잘 때도 의식적으로 팔을 조금 펴고, 예를 들면 보통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거나 이럴 때 팔꿈치를 많이 구부리게 되는데 핸드폰을 실제 들고 전화를 하기보다는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신다든지, 컴퓨터 타자를 치시거나 할 때 팔꿈치를 많이 굽히고 키보드를 가깝게 놓고 타자하시는 습관보다는 키보드를 조금 멀리 놓고 타자를 하신다든지, 심하지 않을 땐 생활습관 변경을 먼저 해보시고요. 생활습관 변경을 해도 증상이 지속이 되는 경우, 아니면 아까 제가 뼈 모양을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인 병변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냐면, 자, 신경 문제들은 이거는 손목 터널이든 주간 터널이든 마찬가지인데,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 결국 증상이 계속 조금씩 악화가 됩니다. 신경이 계속 눌리면서 신경이 마르게 되고, 신경이 마르면 결국에는 근육의 마비까지, 저린 증상을 넘어서 근육의 마비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저린 증상을 수술을 하면 좋아지는데 마비 증상까지 왔을 때는 사실 수술을 해도 마비의 진행을 막는 거지 마비를 돌릴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오래되고 마비가 나타날 정도가 되면 그때는 빠르게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은 옛날에는 뭐 뼈를 치고 그다음에 신경을 앞으로 옮기고 이런 치료도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단순히 감압술, 손목 터널을 수술하듯이 압력을 올려주는 구조물들만 제거를 해도 효과가 좋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감압술을 할 경우에는 사실 회복이 빠릅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가벼운 일상생활 정도는 바로 가능하고요. 다만 구조적인 이상이 동반되신 분들은 그 구조적인 이상에 대해서 해결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정확히 수술을 제어할 기간이나 수술 방법 등은 수부외과 전문의를 만난 다음에 결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진단이 명확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를 없이 제가 이건 주간터널 증후군임이라고 진단을 해드리고요. 어떠한 의사도 자기가 검진만 가지고 100%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은 많지 않기 때문에, 진단이 애매한 상황에서는 신경근전도 검사를 권해드립니다. 신경근전도 검사는 이제 의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을 때는 건강보험이 되는 검사여서 환자분들한테 부담이 많지도 않고요. 이러한 신경근전도 검사를 하면 신경에 문제가 있는 포인트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손목에 있는지 팔꿈치에 있는지 목에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신경에 문제가 있는 위치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하는 게 좋은데, 이 검사를 그렇게까지 의사들이 저리기날 할 때 무조건 하라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 검사가 일일이 바늘을 다 꼬마서 해야 되는 검사여가지고 검사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환자분의 통증도 심한 검사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으면 검사 없이 임상적으로 진단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현병원 신한솔이었습니다.